뉴스는 전달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뉴스를 본 시청자의 생각이 더해질 때 비로소 완성되는데요. YTN을 향한 시청자의 목소리를 듣고 YTN이 답하는 시청자 톡톡Y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의견이 들어왔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황지연입니다. 뉴스를 보다 생긴 궁금증, 이 시간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청자 톡톡Y 첫 번째 보도부터 살펴볼까요?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으로 장기 보유 특별공제제도 폐지는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투기 목적인 비거주 1주택자가 집을 오래 갖고 있었다고 세금을 깎아주는 건 정의와 상식에 어긋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장특공제 단계적 폐지를 예고하고 양도소득세를 점차 늘린다면 주택 매물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제도 폐지가 부동산 시장의 큰 화두로 떠오른 상황을 전했는데요. 구체적인 양도세 증가폭을 제시해 정책 시행 이후를 체감할 수 있도록 했는데 추가로 해외의 사례와 비교해서 본다면 보도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란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 부동산을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 차익에서 보유 기간에 따라 정해진 공제율만큼 공제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부동산을 오래 보유할수록 그 기간에 비례해 일정 비율의 금액을 양도 차익에서 빼고 계산해준다는 건데요.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줄여줘 세금을 깎아주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최근 이 부분을 두고 정부와 정치권 안팎에서는 단순 보유에 대한 세제 혜택은 줄이고 실제 거주 기간에 대한 혜택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주요 선진국들이 장기 보유 주택에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하는지를 알아본다면 좋은 참고 사례가 될 수 있겠죠. 해외 주요국의 경우 실거주 여부가 세 부담을 결정짓거나 보유 기간에 따라 세금 감면 폭이 달라지는 등 과세 방식이 다양한데요. 먼저 실거주 여부가 중요한 국가부터 살펴볼까요? 영국의 경우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별도 명시된 장기 보유 공제는 없다고 합니다. 대신 개인 거주 공제 적용 시 실거주 기간에 비례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개인 거주 공제가 적용되려면 1세대 1주택이면서 보유 기간 내내 실거주해야 하고 임대도 주지 않아야 하는 등 혜택 요건이 엄격하다고 합니다. 보유 기간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을 구분하는 국가도 있는데요. 미국은 장기 보유의 기준이 1년으로 짧고 실거주 요건 역시 관대합니다. 1년 이하로 보유하면 일반 소득세율인 최대 37%가 적용되지만 1년을 초과하면 0%, 15%, 20%의 우대세율이 적용되는데요. 특히 매각 전 5년 중 최소 2년을 주 거주지로 사용했다면 독신은 최대 25만 달러, 부부 합산 50만 달러까지 양도 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본은 5년을 기준으로 5년 미만은 약 40%, 5년 이상은 약 20%와 같이 세율을 차등 적용합니다.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양도차익이 6천만 원 미만인 경우 약 14%의 경감세율이 적용되는데요. 장기 보유 중심의 인센티브 구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시청자 궁금증은 무엇일지 보도 먼저 확인해 볼까요? 경찰 공무원 7급 이상, 병사 계급부터는 매년 인사혁신처에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경찰청이 혁신처에 넘긴 명단이 무려 3,930명으로 재작년보다 9배나 늘었습니다. 같은 평가 기준에 1년 만에 대상자만 급증한 건데 그 배경을 놓고 내부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의 재산 신고 누락 관련 과태료 처분 및 내부 반응을 전하는 단독 보도였는데요. 이와 관련해 공무원 재산 신고 내용을 비롯해 경찰 조직의 특수성을 짚어줬다면 보도 이해를 도왔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선 어떤 공무원이 재산 신고 대상인지부터 알아볼까요? 신고 대상은 국가 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경찰, 소방, 국세, 관세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등 재산 등록 의무자는 약 30만 명인데요. 이들이 신고해야 하는 재산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 및 전세권과 1,000만 원 이상의 현금,
예금, 보험, 주식 등 증권, 채권, 채무, 그리고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 원 이상의 금리 백금 등입니다. 재산 심사는 신고 이후 정보공직자윤리위원회 등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진행하는데요.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 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렇게 재산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 중 경찰 조직에서 신고 대상 범위를 놓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건데요. 소방 등 다른 공무원 조직과 달리 경찰은 전체 인원 중 70%에 해당하는 경사계급 이상이 의무적으로 재산 신고를 해야 해서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이유입니다. 경찰 조직에서 재산 신고 대상자 범위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습니다. 1981년 제정 당시 법률에는 일반 공무원 4급에 해당하는 총경 계급 이상의 경찰관만 대상으로 했는데요. 1994년 시행령이 개정되며 실무자에 해당하는 경감, 경위, 경사까지 포함됐습니다. 시행령 개정 이후부터 4급 이상에서 7급 이상이 재산 신고를 하게 되며 대상 인원이 대폭 늘어나게 된 건데요. 반면 경찰과 달리 소방공무원은 현장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위와 소방장에 한해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재산 신고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조항이 있어 경찰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제에 대한 시청자 의견 이어서 확인해 볼까요? 충북 충주에 사는 정덕효 씨는 지난 2월 통장에 수상한 내역이 찍힌 것을 확인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등의 이름으로 1원이 입금됐고 이어 모르는 사람 명의로 20만 원이 추가로 입금된 겁니다. 정 씨는 주거래 은행인 A은행에 사실을 알리고 수상한 돈이 송금돼 온 B은행에도 2차례나 자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반환은 이뤄지지 않았고 얼마 뒤 피싱 신고가 접수됐다며 통장은 모두 지급 정지됐습니다. 보이스피싱 의심 자금을 스스로 신고했음에도 모든 계좌가 지급 정지되어 불편을 겪은 사례를 전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국내금융권에서 소명 절차 간소화 계획과 사기수법 대응법 등을 알렸다면 시청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보도에 나온 사기수법인 통장 묶기란 제3자 계좌에 일부러 소액을 잇따라 입금한 뒤 은행에 신고해 보이스피싱 연루 의심 계좌로 만들어 계좌를 동결시킨 후 이를 미끼로 돈을 뜯어내는 수법을 말합니다. 피해자가 이를 해결하려면 직접 소명 자료를 제출해 결백을 입증해야 하는 데다 처리가 수개월씩 걸려 금융거래 등 불편이 컸는데요. 이에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함께 보이스피싱과 무관한 계좌 명의인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급 정지된 계좌와 관련된 이의제기 업무 처리 절차를 표준화합니다. 그렇다면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볼까요? 표준화한 내용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자료 보완 기간을 제외하고 지급 정지에 대한 금융회사의 이의제기 심사가 5영업일 이내로 완료됩니다. 기존에는 별도 업무 처리 기한이 없었는데요. 이제는 소명 자료를 충분히 구비해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하면 기간 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최소한의 공통 소명 자료로 수용 여부를 결정하되 소명이 불충분한 경우에만 추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다만 고객별 상황 및 거래 형태 등이 다양하고 일부 소명 자료는 조작이 가능하므로 이의제기 담당자 판단하에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요건이 충족되는 소액건에 대해서는 일부 지급 정지를 하고 그 외 잔액에 대해서는 지급 정지를 해제합니다. 입금액이 소액이고 과거 지급 정지 이력이 없으며 입금액을 제외한 입출금 내역이 생계 등과 연관된 것이 명확한 경우 절차를 간소화해 이의제기를 심사할 예정인데요. 금융회사는 조건에 따라 이의제기 접수 시 해당 계좌에서 입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지체 없이 지급 정지를 해제한다고 합니다. 사기수법에 대응하는 방법도 미리 알아두는 게 중요한데요. 대응 요령을 살펴보면 근본적인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본인의 계좌가 외부에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돈이 계좌에 입금됐을 때는 바로 인출하거나 타인에게 이체하지 말아야 하는데요. 모두 잘 알아두셨다가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조심할 필요가 있겠네요. 여러분이 남겨주신 궁금증 오늘도 속 시원히 풀리셨을까요? 다음 시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